깜짝이야. 오셨어요? 지각님. 어디 갔다 와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일단 이거 받으세요, 빨리. 아, 이게 뭐예요? 받으세요. 이거 저 먹으라고요? 네, 수박. 칼은 있어요? 아, 칼 없어요. 손으로 자르시려고? 아니요. 머리로? 근데 사무실 너무 좋은데요? 아, 그쵸. 네, 직원분들도 엄청 미인이시고. 네, 향기로워요, 저희가 네, 좀. 되게 됐고, 착하셔가지고. 저 일해야 되니까. 아, 근데 빨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 되게 망상하시네. 미안. 빨리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빨리. 진짜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냥 편하게 해요. 아, 예. 워낙에 잘하시니까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좀 수박 때문에 좀 충격받아서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인스타 마켓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잘 나가는 서과장님의 교육에서 천안 직영점 장을 맡아서 이제 구매대 교육도 하고 있고 경력 단절을 단절하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캡틴 나나 유튜브 채널도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슬로건이 되게 좋네요. 좋아요. 경력 단절을 단절하자.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이제 인스타 마켓, 인스타 공구, 그다음에 팔로우 늘리기 이런 것들로 사실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사업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계속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계속 회사원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반도체 쪽에서 해외 영업부였어요. 기술 영업이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였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회사를 되게 사랑했어요, 정말. 근데 이제 회사 일이라는 게 다 제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정말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좀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아,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디 가서도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스펙이 막 엄청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보면 붙을 자신이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안 오는 거예요. 영어 좀 잘하시잖아요. 영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알았어.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면접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 제가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큰 데로 가야지, 더 많은 걸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퇴직을 했는데 면접 기회도 안 오고 전 회사에서 이제 복직하라고 그러고 그나마 한 군데 면접 오라고 한 데는 규모가 비슷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존감이 그때 되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서류에서 다 탈락한? 네. 아예 전화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이구나 약간 이렇게 좌절 아닌 좌절을 약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제 복직도 안 되고 이직도 안 돼서 이제 진짜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력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냥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일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저를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이. 근데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고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판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물론 내가 유튜브를 해야지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뭔가 특출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과정으로 올려야지라고 해서 올렸다 보니까 또 그 인스타그램 주제가 어떻게 또 알고리즘의 선택을 감사하게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진님이 워낙에 그 자기 모티베이션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똑똑하신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세요? 뭐라고요? 사실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고 싶었던 네. 질문인데 네. 뭐냐면은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보통 한 몇 가지 정도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저는 이쪽 분야를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르니까 배워야죠. 그쵸. 네. 그래서 몇 가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가지고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비용으로 좀 환산하자면 얼마 정도 수강료를 투자하셨어요? 완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천 쓴 것 같아요. 2천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야. 2천 썼어요. 그러면은 주로 좀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강의들을 수강을 하셨겠네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다 온라인 강의. 다 전부 다? 죄송해요. 너무 막 아니.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시. 전부 다?
다 온라인.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온라인. 다 온라인? 그럼 되게 이거는 뭔가 좀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강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배우려고 이제 수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지금은 저도 사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거였어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면 나도 결국에는 이 분야에서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배움이나 강의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어떠한 것들이었어요? 좀 궁금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강의라는 게 뭔가에 대한 스킬이나 지식적인 거를 물론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와서 완전히 이거를 들으면 내 인생이 변해 이게 아니라 제가 그 강의마다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제가 있고. 네. 그럼 그거를 제가 습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한다 그러면은 일일이 찾고 적용해보고 실패해보고 찾고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빨리 배워놓고 빨리 그 시간을 저는 돈으로 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빨리 배워가지고 그 실행을 하는 시간을 차라리 그 돌아가는 시간에 난 이게 쓰는 게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혼자서 찾아서 하는 것보단 저는 제가 창의력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서 적용해보고 배워서 적용해보고 그게 저한테 좀 맞았어요. 네. 근데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청강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좀 접하려고 해요. 근데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네. 저의 사고방식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떤 네. 거요? 예? 어떤 거 배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요. 아, 죄송해요. 자꾸 장난치고 싶어요. 제가 요새 자청님의 초사고 글쓰기라는 강의를 봤는데 그거 되게 좋다 그러던데. 보면서 진짜로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네, 그리고 맞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습득할 수 없는 데는 있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좋네요.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투자한 만큼은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근데 강의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좀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좀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돈을 쓸 때 10배는 뽑자. 이 마음가짐으로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강의를 수강할 때까지는 그 전에 했던 거를 제가 다 실행을 해보기 전까지는 다음 강의를 절대 안 들었어요. 네. 미친 실행력이 있네, 미친 실행력. 조금 그거는 저의 나름의 신조어였었고 물론 다 마음에 들진 않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는데 한 개 정도 빼고는 그래도 다 그렇게. 어쨌든 2천만 원이라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저희 온돌 아카데미를 수강하셨잖아요. 어떠한 점을 보고 저희 온돌 아카데미를 수강하시게 되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유튜버 3분이 계셨었어요. 네. 저분들한테는 되게 배우고 싶다. 왜냐면 제가 본질을 다루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디강님이셨고, 근데 그 3분들이 다 이제 강의를 안 하는 분들이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딱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이제 뭐 배우지? 딱 요 시기에 네. 온돌 아카데미를 한다고 이제 그때 12월 달이 아직도 기억나. 11월. 네, 그때쯤에 맞아요. 그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바로 신청했어요, 진짜. 일기 때. 네, 일기 때. 그쵸.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면접을 봤잖아요. 그때 처음 뵀죠.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뵀어요. 근데 엄청 붙여줄 것처럼 하고 떨어뜨렸더라? 왜 떨어뜨렸어요? 근데 진짜 나도 좀 물어보자. 왜 떨어뜨렸어요? 엄청 붙여줄 것처럼 했어요, 진짜. 붙여줄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붙여줄 것처럼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워낙에 또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내 앞에 앉혀놓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왠지 모를 두려움? 오케이.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해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근데 왜 저는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길도 신청을 해서 정말 운이 좋게 이 길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행력은 제가 어디서 뒤지진 않거든요, 정말. 근데 제가 일을 꼼꼼하게 못해요. 뭐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걸 또 이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워낙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원동력이 디강님을 그 자리까지 갈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고요. 네네. 디강님은 어떤 말투를 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하루를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이게 다 궁금했어요, 저는. 그 온돌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도 궁금했지만 디강님이란 사람 자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훨씬 앞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었고 또 그래도 약간 이렇게 디강님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사실 수강료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비싸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진짜 비싸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건 꼭 들어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었던 게 랜딩 페이지 보고.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을 보면은 저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별로 안 궁금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랜딩 페이지 막 이런 글, 이렇게 문단, 이렇게 여백 그런 디자인 같은 걸 보고 이 사람 역시 일 잘하는 사람이 맞다,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어떠한 원동력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게 할까라는 걸 궁금했다고 하셨잖아요. 유진님이 10주 동안 보셨잖아요. 어떤 게 저의 원동력이 돼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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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도끼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 게. 그 도끼가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나 그 인내력이나 이제 뭔가의 그런 추진력이나 그게 다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뭐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셔서 오셨고 저희 커리큘럼이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온돌 아카데미를 수강하시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있어요. 네. 확실히 어떤 있었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저는 그 기존에 로켓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로켓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상의 것을 좀 보고 싶었었던 건데 단순히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업적으로 더 확장해서 보는 그 시야를 배워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기획부터 뭐 판매까지 되게 꼼꼼하게 네. 과정 하나하나를 다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뭔가를 제가 할 때 이거의 확장성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하던 거 여기서 새로 배운 거 다 접목해가지고 막 새로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서 요즘 막 너무 신나요. 또 제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그쵸. 스킬적인 거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고 네네네. 봐요. 근데 그런 자기에 대한 그 마인드셋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포기를 하게 되니까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강님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네네. 글도 올리고 그런 네네네.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걸 네. 보고 하시는 걸 보고 뭐 저에 대해서 내 목표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조금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약간 중심 없이 약간 지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좀 다시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분들 만나게 해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되게 많은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온돌 아카데미와 기존에 들었던 강의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별점 있죠. 우선은 시설이 좀 넘사벽인 것 같아. 이게 아직 일할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초보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진행된 커리큘럼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타 강의에서 그렇게까지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되게 좋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로켓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 A to Z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게 온돌 아카데미 디강님 수업이 로켓 강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고 그게 그냥 메인 플랫폼이 로켓인 것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배워가지고 어디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강 기간 동안은 솔직히 숙제하고 그 내용 복습하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건 조금 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들으셨던 분들도 앞으로 들으실 분들도 네. 수강을 할 때냐 바쁘겠지만 지나고 나서도 배운 거 다시 복귀하고 해보고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뭐 인터뷰도 너무 좋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어쨌든 유진님만이 갖고 있는 뭔가 꿀팁이나 이런 것들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2기 매출왕으로 수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매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고 데이터적인 지표가 공개가 돼야 이분들도 뭔가 꿀팁이 그쵸. 전수됐을 때 조금 더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 수강할 때는 그래도 했던 사람이니까 약간 네. 그 기대치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1등까지 나는 상위권은 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 졸업할 때까지 8천이었어요. 매출. 매출 8천. 근데 아시다시피 물류대란이 저는 그렇게까지 길어질 지 진짜 그쵸. 몰랐어요. 중국 거의 봉쇄가 있었죠. 구매대행 하시던 분들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저도 생각만큼 신경을 다 못 썼고 그런 물류대란까지 겹쳐가지고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5월 2일까지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때 집계를 한 게. 네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4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천 좀
조금 안 되게. 오, 진짜요? 매출 기준. 발주서 뜬 게요? 네. 그럼 근데 그것도 그 전에 좀 많이 취소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못 보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됐잖아요. 와. 그렇게 했고. 근데 좀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새로 만든 아이디였어요, 이것도. 네, 맞아요. 네. 새로 만든 계정. 왜냐면은 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계속 쓰던 계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네, 그때 시작할 때 했던 거여서. 그럼 이 자료는 좀 전달을 해주세요. 매출 자료는. 네네. 네네, 알겠죠? 그러면은 요새 쿠팡 로켓 상품 등록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등록이 좀 안 된다. 저 옛날만큼은 안 되는 네,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는 뭐 팩트긴 해요. 잘 안 되는 거는. 맞아. 네, 근데 어쨌든 유진님이 이렇게 매출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등록을 잘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유진님만의 쿠팡 로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노하우가 좀 있나요? 노하우라고 하기엔 뭐한데 그래도 조금 그냥 제가 썼던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한번 PC에서 간단하게 좀 좋아요.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거죠? 등록을 할 때 나름 조금 꼼수처럼 이렇게 했었던 건데요. 꼼수. 꼼수 같은 거야, 네. 약간.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쿠팡의 카테고리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정말 많고 몇천 개가 돼, 이걸 다 해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비를 올릴 거예요. 네, 우비. 우비를 올려요. 그러면 그 메인 키워드가 지금 우비잖아요. 네, 그쵸. 보면 우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 우비라는 키워드가 쓰여서 등록이 된 카테고리들이 옆에 이렇게 나와요. 오. 그죠? 그 보면은 남성 패션에도 들어가고 여성 패션에도 들어가고 스포츠 레저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이런 데 이제 우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남성 패션부터 들어가서 한 3개씩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남성 패션 하고 스포츠 레저에서도 내가 뭐 올릴 거 비슷한 우비를 찾아야겠죠. 3개씩 뭐라는 거예요? 링크를 저장하는 거예요? 링크를 그냥 우선은 키워놔요. 내가 그 카테고리를 보려고. 네. 또 자동차 용품에도 우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러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우비가 있어. 네네. 쳤을 때 이렇게 하고 요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른 카테고리마다 지금 한 3가지씩 봤잖아요. 네. 그럼 아까 남성 패션에 있었던 우비들은 여성 패션 가방 잡화 여기 안에 있는 우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낚시복에도 우비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의류에도 상하이 세트로 우비가 들어가요. 그럼 저는 한 가지 우비를 파는데 이 등록을 할 때 견적서가 이게 카테고리마다 담당 BM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우비를 이 남성 패션 카테고리에다가도 넣고 여기 낚시복 장화 우비에다가도 넣고 오토바이 우비에다가도 넣는 거예요. 상품명만 바꿔서? 상품명은 이제 각 카테고리에 맞게 최대한 바꿔야지. 가격도 한 100원씩 조금씩 바꾸고. 똑같은 상품인데. 그러면 확률이 훨씬 올라가잖아요. 한 가지 상품인데. 그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아요. 이게 좋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개 카테고리에 신청을 넣어서 한 개만 승인이 나도 네. 그 상품은 다른 키워드로는 광고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개 되면 더 땡큐고. 어차피 다 다르니까 담당자가. 그러니까요. 네. 발주도 따로따로 뜰 거고. 완전 따로죠. 와우.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였었던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인데요? 그래요? 와. 다행이네.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네. 앞전에 새로운 계정으로 수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원래 로켓을 하셨는데 왜 기존 계정으로 안 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하셨던 거예요? 좀 사정이 있었어요. 솔직히 대충 알긴 알긴 아는데 아시는데. 좀 어떠한 사정인지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원래 맨 처음 로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다른 수강을 하면서 듣다가 약간 그때 요행을 발했어요, 제가. 좀 빨리 가려고? 네. 이 지름길을 한번 알고서는 실행력이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되게 빨리 컸어요. 그래서 막 금방 1억을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욕심이 과해서 이제 그게 계정이 아예 정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진짜요? 네, 로켓 계정이 아예 정지? 정지를 먹었고, 계정 정지가 아니라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등록이 된 상품들이 다 정지 먹어서 발주가 더 이상 안 뜨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그거 한다고 창고에 넣었죠. 창고에 이미 그거를 그만큼 발주량이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재고가 한 7천만 원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입점을 몇 개 아이디로 이제 다시 해놓긴 해서 다시 이제 키웠던 거죠. 그게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럼 그 재고는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많이 팔았어요. 진짜요? 네, 팔아야죠.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멘탈적으로 조금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완전히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고 그때가 11월 초였는데요. 제가 그때 막 그 강의를 이제 막 첫 기수를 시작할 때여서 신경 쓸 게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멘탈이 좀 나가긴 해.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들 걸렸는데 저희 누가 신고했대요. 무슨 신고를요? 저희 주변 사람들을 누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계정이 네, 그렇게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퇴증을 당한 거구나. 네, 그래서 약간 뭐 업보겠죠. 그분들도 네. 이제 업보가 될 거야. 그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멘탈이 나갔다가 근데 제가 멘탈 관리 되게 진짜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요. 어. 그래서 그날 진짜 매운 닭발 먹고 네. 다음 날부터 괜찮아졌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야지. 이제 유진님의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은 매운 닭발을 먹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방법이 없죠. 내가 이거를 멘탈이 나가도 정지가 풀리는 일이 아니니까 내일부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어쩔 수 없고 네. 혹시라도 앞으로 로켓을 할 사람들 그리고 로켓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네. 지금 유진님과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처 방법 네, 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그게 금전적으로는 되게 큰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큰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요행을만 바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고 이래서 정도로 가야 되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온라인 판매를 조금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팔지 더 집중을 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회복이 잘 된 건데 아예 초보분들이 요행만 하면은 그게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유진님은 그나마 파이프라인이 있으셨기 그럼요. 때문에 사실 극복을 하셨던 거고. 좀 더 나았을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것만 있으셨던 분들이 그런 일 겪으면 아마 더 타격이 크셨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돼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진짜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온돌로 가라. 네. 그래서 배우러 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진님은 경력 단절을 단절하자라는 약간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경력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단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경력이 끊겼을 때 사람들이 나 뭐하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기술을 배우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요즘 마카롱 유행인데 마카롱집 차릴까 이러면서 빵 배우러 다니고 제가 제빵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많거든요. 꼭 이게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뿐만이 아니라 네네. 지금 완전 1인의 파워가 엄청 큰 그런 시대잖아요. 그쵸. 판매, 유통, 뭐 지식 창업,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 시대고 근데 이제 그 메인 무대가 더 이상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지 않을까.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온라인을 하기에 더 적합하겠네요. 그쵸. 왜냐면 네.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사실 그동안에 뭘 했던 간에 나라는 사람의 레퍼런스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정리 되게 잘해주시네요. 네, MC 하셔도 되겠는데? 근데 되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셨네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그런 걸 보면. 네. 이제라도 아셔서 저를 되게 빙다리 핫바지로 보셔가지고. 예전에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유진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잖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겠냐. 질문이 뭐였죠? 언제 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라는 말 했잖아요. 네.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가,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수강생들은 이제 저를 보고서는 배우려고. 엄청난 롤모델이죠. 뭔가 그때 디강님이랑 이런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디강님이 그때 저한테 웃으면서 뼈를 막 때리시는데, 웃으면서 이 실실거리는 웃음으로. 실실이라니. 죄송해요. 너무 솔직했죠. 제가 이게 좀 필터가 안 돼서.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웃음을 지금, 근데 솔직히 열심히 안 하시잖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한테도 엄청 얘기했거든. 나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바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디강님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한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뼈를 많이 맞았어요. 아팠어요.
네. 예. 다행이네요. 뭘 다행이에요. 미안하다고 해야지.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저는 요새 보면은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님 자체가 원래 동기부여가 높으신 분이라서 네, 정말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 약간 승부욕이 좀 있으시죠? 네. 그쵸, 그쵸. 기강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못지않게 도끼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독하게 생기셨잖아요. 아니 지금 복수하는 거지. 내가 그 복귀라 그랬다고?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아니, 않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의 약간 시그니처 질문인데 아직도 온라인 사업을 고민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자면? 이게 아까 그 온라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약간 격려 같은 걸 드리자면은 제가 하는 강의가 완전 왕초보분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큰 장애물이요. 무지가 아니에요. 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맞아요. 제일 큰 장애물이. 그래서 의심. 이게 모르면은 배우면 그만인데 진짜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스스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맞아요. 사람이 대단하니까 한 거지. 맞아요. 난 이런 의심이 깔려있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가니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런 의심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재능은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원래 애초부터 부지런하거나 엘리트인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온라인 사업이요.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건 맞지만 열심히 하고 나를 믿고 꾸준히만 하면은 그만한 보상이 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안 하거나 꾸준히 안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봐야 되니까 저희 과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되신 분들 보면은 다들 이제 운이 좋다,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디강도 그런 얘기 맞아요. 한 거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행운이라는 거는요 준비된 자한테 온 기회가 행운이래요. 맞아요. 그 기회가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니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은 우선은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운이라는 게 저도 항상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늘이 정말 쟤는 진짜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운이 정말 나에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면은 그걸 하지 못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직영점, 천안 직영점 네. 장을 맡고 있는데 뭔가 이런 그동안에 저의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으면은 그 자리에 못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해보는 게. 멋지십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진짜 좋은 꿀팁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도움이 됐으니 너무 다행이에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력이 단절된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 그리고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완전 명언 제대로. 그러니까 그래요? 저 너무 좋았어요. 혹시 그런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아세요? 좀 모르시려나 그런 거? 왜 저래? 진짜 왜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 딱 한 개만. 한 개? 딱 한 개만. 서과장 vs T강. 질문 누가 정하셨어요? 제가요. 평생 하나의 강의만 들어간다면? 직원 되게 잘 뽑으셨다. 비슷하신 분으로. 그럼요. 오케이, 저희 오케이. 다 닮았어요. 잠깐 실례도 돼요? 실례도 돼요? 예. 왜 뭐요?